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그 방송 해드린 바와 같이 78년 만에 그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런데 진짜 이거는 국가적으로요 심각한 게 문제입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면 완전히 권력 부패, 권력형 비리, 그런데 판치도요 수사할 데가 없어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은 옛날에 검찰만큼 권력 비리를 파헤치기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법률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요즘 전문 범죄들 법률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그러고 무엇보다 검사들은요 수사하다가 강하게 부딪히다 안 되면 옷벗어도 변호사하고 또 국회의원도 많이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경찰은요 옷 벗으면 바로 백수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자리를 걸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봐도. 그러기에 요즘 법률적으로 복잡한 범죄는 검사하고 경찰이 법적으로도 많이 차이 납니다. 수준 차이가 나요. 근데 굳이 이걸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 없애겠다, 이 말은 권력 비리 특히 국회의원들, 대통령 수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이도 검찰이 일은 잘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특검에도 전부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의 수사들. 근데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이 돌아가겠다는 거죠, 지금. 특검도요 다 파견 온 검사들이 수사하는 겁니다. 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만 그렇습니까? 지금요 공수처도요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특검도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다 있어요. 이게 같이 있어야지 효율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걸 굳이 떼놨겠다는 거는 앞으로 권력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효율적이니까 특검이 수사 기소를 다 하잖아요. 공처도 마찬가지고. 근데 검찰만 없애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검찰 내부에 현재 반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가지고 사직 하는데 부장검사도 하나 나오고요. 계속 반발은 나올 텐데, 실제. 근데 아직도 대규모 반발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검사 전원이 그냥 사표를 다 내가지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런 대규모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검사들이 자포자기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게 아닌가, 참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검사들이 한 명 한 명이 만나보면 불만이 대단한데, 그런데 집단적으로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서 삼겨 죽는 개구리처럼, 옛날에 6대 범죄만 하다가 그 다음에 2대 범죄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없애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검찰 권력을 조금씩 줄이면서 결국에 폐지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집단적인 항명이나 반발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그러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 대폭발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게 누가 검찰청을 폐지했느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정청래나 이 좌파들이 검찰은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없앴다, 계속 윤석열, 한동훈이가 검찰을 없앴다, 이런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궤변 중에 궤변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검찰을 없앴습니까? 오히려 검찰청을 옛날처럼 수사권을 주려고 했죠. 그런데 좌파들의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건 정치 보복으로 계속 검찰을 악용했기 때문에 정치검찰, 그래서 자업자득으로 없어진 거다, 이런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검찰은 누가 없앴냐? 뭐 제가 보기 한 6명 정도가 검찰 폐지 육적이다, 육적.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을 누가 없앴느냐? 누가 뭐래도 가장 책임자는 없앤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근데 자기 수사를 맡고 또 자기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수사도 있잖아요. 기존에 재판 중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소가 된 거는 그 수사에 대한 보복이고 또 앞으로도 또 조사받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또 퇴임 후에 수사받을 수도 있고 검찰이 있으면 바로 이재명 수사 들어가죠. 근데 경찰은 못합니다. 결국 이재명이 자기가 기존에 수사받은 것에 대한 보복, 그 다음에 앞으로 수사를 안 받기 위한 보험, 이런 걸로 검찰을 없앤 거다.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가장 검찰 폐지의 주범은 이재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국이죠, 조국. 조국이 한때 자기도 검찰의 정치 검찰에 내가 멸문지화를 당했다. 멸문지화.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구속되고 나도 구속되고 딸도 이제 고졸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적인 복수심에 검찰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적인 복수로 국가기관이 없어지는 참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이제 옛날에 법무부 장관, 법사위원장 하면서 강력하게 검찰 권한 다 없애야 된다. 차라리 정성호는 좀 나아요.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검찰청 이름은 두자.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도 법무부에 두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강하게 반발하는 게 추미애. 추미애가 이제 검찰 폐지 저는 세 번째 주범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꼽으라면 정청래도 있죠. 정청래. 정청래도 강하게 폐지를 밀어붙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네 번째는 정청래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요. 이거는 이제 뒤에 배후 세력이고 실무적으로 가장 검찰청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일을 한 실무를 한 이런 데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황운하고 그 다음에 김용민입니다. 황운하는요, 옛날에 경찰대학 다닐 때부터 계속 경찰의 수사권 독립해야 된다. 검찰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걸 제일 먼저 오래전부터 실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가장 먼저 외친 게 황운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 송철호권으로 또 기소가 되고, 물론 나중에 무죄가 됐지만, 이런 식으로 탄압을 받다 보니까 검찰청 폐지를 실무적으로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게 황운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용민이가요. 정책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법조인 중에 가장 강경파고 한 명만 떨어뜨리면 김용민이다. 김용민이가 이제 변호사인데 자기는 검사한 적은 없어요. 근데 가장 오래전부터 강하게 가장 강경파입니다. 가장 강경파야. 정청래나 추미애보다 강경파야. 그래서 김용민이가 검찰 없애야 된다. 완전히 없애야 된다. 어떤 수사도 주면 안 된다. 특히 보안 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두 놈만 꼽으라면 김용민, 그 다음에 황운하고요. 양당에. 그리고 이제 진짜 배후의 주범은 이재명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이가 완전히 우두머리고 검찰 폐지의 우두머리다.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중요 임무 종사자가 추미애하고 정청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실무자는 황운하와 그 다음에 김용민이다. 이런 자들이 검찰을 없앤 거예요. 자기들 보복에. 자기들이 다 안 그만큼 검찰을 사적으로 복수하는 거죠. 하여튼 이 검찰이 사라지면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에도 제가 검사들마다요. 사표 내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변호사하면 돈 더 버니까. 그러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나만 가지고 그냥 놀겠다. 수사 안 하면 노는 거거든요. 기소 유죄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거의 검사가 2,300명이에요. 수사관은
수사관은 이제 7,800명이에요. 7,800명.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00명이 되는 인원이 어떻게 선택할지. 수사관 중에는 이제 일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일부 수사관 중에는 갈 수가 있는데, 안 가면요. 수사관도 이게 말라갑니까? 그냥 남아있으면 자르지는 못해요. 그냥 이게 난 남아있겠다 뭐 이렇게 버틸지. 하여튼 1년의 기한이 있는데요. 즉, 검사 사표 낸 사람은 이제 차호동 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의 서산지청 부장검사인데, 차호동 검사 하나 정도고, 아직도 그냥 검사들이 뭐 1년 정도니까 지금 계속 고민들 하면서 지금 실제 진짜 분위기는 거의 뭐 사적으로 만나면 부글부글 끓는데 공적으로는 이게 조용하게 자포자기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차우동 검사만 현재 사표를 낸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검사들요. 저는 사표를 내면서 강하게 투쟁해야 된다. 저는 사표를 내면요. 공소유지를 못하면 갑자기 충원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자기 조직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이놈들은 6놈은 검찰청 없애려고 이렇게 날뛰는데 검찰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이렇게 없냐 말이야. 이렇게 없냐고. 우리 선배 검찰을 거쳐갔던 분들 원로 법조인도부터 지금 우리 로스쿨 학생들까지 다 들고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약이 사법 제도를 자기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뜯어고치는데 학생들부터 미래 검사를 꿈꾸는 로스쿨생까지 그리고 원로 우리 옛날에 검찰총장도 하고 원로 법조인들부터 현직 검사들까지 전부 들고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재명 정권이 그래도 주춤하고 고민할 텐데 지금 제대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역사수 사라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에도 우리 전직 검사, 현직 검사, 미래 검사 모든 세력이 다 들고 오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우리 변호사 단체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약이잖아요. 다 알잖아 법조인이면. 이러다면 과연 전 국민이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다 알잖아요. 전면적으로 들고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결론은 검찰 폐지를 뭐 윤석열이 했다. 한동훈이 했다. 이거는 진짜 개변적인 개변이다. 검찰 폐지는 검찰의 수사 칼날의 범죄자 이자들이 자기들이 사적인 보복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 안 받겠다. 이제 권력 수사는 이제 끝났다. 이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패를 위해서 없애는 거다. 저 분명히 경고하고요. 1년이 있으니까 최대한에게 우리가 1년 안에 개편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법에는 1년 뒤에 완전히 없어진다는데 지금 법 쪽의 예상은요. 다 인원들 정리하고 뭐 바꾸고 법 바꾸고 또 사법 정보 시스템 다 바꿔야 되거든요. 다 바꾸려면 몇 년에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디테일. 항상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법률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후속 이게 복잡할 겁니다. TF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년 걸지도 몰라요. 그런 도중에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검수 원복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된다. 검찰 수사권을 원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